공모주 청약을 판단할 때 있어서 청약에 참여하지 말라고 기관이 알려주는 공모주 청약 패스 시그널에는 바로 경쟁률과 공모가가 얼마에서 결정되는지인데요. 오늘 공시된 툴젠의 증권 발행 확정 신고서를 살펴보면 기관 경쟁률이 29대 1로 올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공모가는 희망 밴드 하단인 10만 원을 하회한 7만 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툴젠의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툴젠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되었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흥행에 대참패하면서 공모가가 하단을 하회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툴젠의 기관 경쟁률은 30대 1을 하회했는데요. 이는 2021년 공모주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였는데 이를 하회한 7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툴젠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코넥스에서는 오늘 하한가인 15% 하락한 102,500원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장외 기준 7천억원입니다. 이러한 툴젠의 기관 수요 예측 당시의 신청 가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참여한 기관이 전체 324개의 기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은 기관이 툴젠의 수요 예측에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청 건수를 제시한 가격대는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신청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소수의 참여 기관이 신청 수량을 과대로 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서 참여 건수가 가장 많은 가격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요. 또한 의무 보유 확약은 딱 한 개의 기관만이 신청을 하면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툴젠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이 환매 청구권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툴젠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게 되는 종목인데 상장일날 유통 가능 수량이 무려 60%나 될 정도로 잠재적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툴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사업적인 가시화가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툴젠이 외면을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즉, 툴젠은 유전자를 교정하는 치료제를 본인들이 가진 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현재 임상 1단계에 있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툴젠의 기술력 자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력이 과연 사업적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기관들이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툴젠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이렇게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은 이러한 종목에 혹시라도 예상 외의 반전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해야 할까요? 최근 4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 지니너스, 리파인, 아이패밀리 SC는 모두 기관 경쟁률이 100대 1 이하인 9월, 10월, 11월에 진행된 청약인데요. K카, 지니너스, 아이패밀리 SC는 모두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을 하회해서 공모가가 결정되었고, 리파인만이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었는데요. 결국 이 4종목 모두 상장일 시초가가 K카는 하회, 지니너스도 하회, 리파인도 하회, 아이패밀리 SC만이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았으며, 상장일 종가 역시 K카는 하회, 지니너스는 큰 하락, 리파인도 큰 하락, 아이패밀리 SC만이 공모가 근처를 유지하면서 4개의 종목의 청약에 참여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관의 경쟁률이 낮고 공모가 밴드를 하회해서 공모가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청약 패스 시그널인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툴젠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에 12월 2주차에 청약을 진행하는 KTB 네트워크는 흥행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30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VC 1호인 KTB 네트워크가 내달 증시에 입성하는데, 먼저 증권업계에서는 희망 공모가 상단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비교 기업의 PER 대비해서 절대적인 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이 매우 좋은데 이는 주요 투자건이 대박을 일으키면서 좋은 투자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마지막으로 향후 2~3년간에도 수익화할 투자건이 많아서 토스가 대표적인 예로서 이를 수익화하게 될 경우에 KTB 네트워크에 예상되는 수익이 매우 크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 정말 맞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KTB 네트워크는 정말 공모가 기준으로 절대적인 저평가가 맞는지를 따져보았는데요. KTB 네트워크가 공모가 상단인 7,200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7,200억 원으로 최근 4개 분기 주당 순이익은 888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4개 분기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지만 트레일링 퍼로 약 8배의 가치에 상장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산정 당시에 비교 그룹이었던 상장 VC 중 시가총액이 큰 우리기술투자, 아주아이비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이렇게 6개의 종목은 현재 시장 PER이 얼마일지 계산을 해보면 11월 3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 EPS를 나눠보면 우리기술투자는 PER 7배, 아주아이비투자는 9배,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6배 등으로 이 6개의 평균 PER이 약 8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사에서는 공모가 산정 당시에 PER이 11배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KTB 네트워크의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되어도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판단되었지만, 이 트레일링 PER로 계산했을 때는 절대적인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고 다른 피어 그룹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수준은 지금까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보다는 앞으로 2에서 3년 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지가 주가의 중요한 흐름을 좌지우지할 텐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KTB 네트워크는 향후 2~3년 내에 대기 중인 엑시 스케줄이 그 면면이 하나하나 뜯어볼 만한데요. 먼저 해외 기업 투자로는 인도 소셜 커머스 업체와 미국의 온라인 광고 업체, 중국의 안경 제조 업체 등 전 세계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며, 국내 기업 역시 2023년 IPO를 예상하고 있는 토스, 즉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그리고 무신사에도 투자를 해놓는 등 국내의 투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도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3년 동안의 KTB 네트워크의 영업이익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나빴던 툴젠의 KTB 네트워크도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상황이네요. 툴젠의 청약은 12월 2일 목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인데요. 12월 1주차 다음 12월 2주차에는 바로 KTB 네트워크가 공모주 청약을 시작하며 레몽레인과 함께 공모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인 12월 2주차에는 청약 1순위인 KTB 네트워크와 일정이 겹치는 이 레몽레인을 청약을 할지 말지도 잘 따져봐야겠는데요. K 컨텐츠의 부각으로 레몽레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은 만큼 레몽레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은 곧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 야너주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